안녕하세요. 이춘란의 부동산 팩트입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발표된 그 국토부 자료를 보면 조정 대상 지역이 또 더 추가로 지정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경기도에 지금 우리가 보통 불장이라고 하죠. 아주 투자자들이 계속 비규제 지역의 대표적인 김포와 그리고 부산 지역의 동남권이 모두가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게 되면서 투자자가 되었건 아니면 실수요자가 됐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을 느끼고 시장에서의 그 분위기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정부에서 발표된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전세 난 대책에 대한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발표였고, 하나는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된 부분이었는데, 사실상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시장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조정 대상 지역 추가 지정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김포시 일부와 그 다음에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구, 남구, 연제구, 그리고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합니다.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19일자이기 때문에 내일부터 이제 발효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12월 중 기존 규제 지역 내 일부 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 우려 지역 추가 지정 등 지역 시장의 종합적인 검토를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어서 계속 우리 지역은 해제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지역들이 해제가 될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가져볼 만한데요. 사실상 이렇게 김포 같은 곳이 추가 지정이 되면서 또 염려스러운 거는 그 김포 같은 지역이 지정이 되면 그 풍선 효과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시장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발표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상 발표난 직후부터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달라진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규제 지역으로 일단 묶이면 사실상 그 시장은 좀 뭐랄까 진정되는 효과는 갖고 있기 때문에 매도하시는 분들이나 매수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규제 지역에 대한 관심은 계속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반대로 말하면 규제 지역이 또 관심이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이 가장 먼저 규제 지역으로 잡혔고, 점점 경기권 그리고 이제 지방의 광역시 이렇게 이제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에는 뭐 GTX-D 교통 호재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김포 도시철도가 있고, 서울과 아주 근접한 지역이고, 경기권이 대부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에서 김포만 제외됐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갔었고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매수 비중이, 특히 여기서 염려하는 거는, 정부에서도 염려하는 것은 매매 중에서 외지인 매수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다. 25.4%에서 42.8%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다는 것이 점점 이제 김포 시장이 과열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가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방권 같은 경우에 부산, 대구, 울산 광역시 일부 구 중심으로 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창원, 천안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불당을 들 수 있는데요. 불당 같은 곳들. 그 다음에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이후에 수도권과 거의 마찬가지로 지금 굉장히 뜨겁게 달아올랐고, 그리고 이제 외지인들의 매수세가 증가를 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외지인들이 한번 이제 움직이면 수도권에서도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서울이란 도시에, 서울이 중심에 지금 경기권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김포만 제외가 됐었기 때문에 김포에 굉장히 많은, 서울 수도권에 많은 사람들이 김포에 투자하러 들어갔었고요. 사실상 지금 김포를 규제 지역으로 잡으면 과연 어느 쪽이 풍선 효과가 날까 하면, 저희가 예측하건대 다음 풍선 효과가 날 곳은 이 위쪽에 있는 파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기 남부 쪽은 지금 거의 지금 투자자들이 다 움직이고 있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평택까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아래에 천안 같은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질 거라고 지금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 남구가 18년 12월에 해제가 됐고요. 그리고 동래구, 해운대구, 수영구가 19년 11월에 해제가 됐으니까 해제된 지 딱 1년 만에 다시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대는 이제 거의 서울의 강남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정도로 재건축 시장이나 아니면 이제 주상복합, 해운대 바다를 볼 수 있는 조망권이 나오는 주택들은 대부분 지금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있던 그런 부분들도 법인 매수 비중도 이제 이렇게 늘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지금 내용을 보면 지방과 지금 지방에 이제 누적된 주택 가격 상승률 같은 것과 부산 전체로 봤을 때 특히 여기에 지금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가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는 다 이제 동남 쪽에 부산 동남 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구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누적이 이렇게 상승률이 높아졌고 해운대가 가장 높았고 지금 항상 해운대, 동래구, 수영구 이런 곳들은 연결돼서 이야기하는 곳인데요. 관심이 높은 곳들이 결론적으로 가격 상승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규제 지역에 포함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도를 보고도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수성구 중심으로 학군 대부분 이제 수성구가 이제 그 대구의 강남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제 급등세를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이 됐었으나 지금 이제 이번에 과열이 심화돼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추가적으로 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 또한 아파트 매매의 매수 비중이 외지인 매수 비중이 지금 상당히 이제 높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산의 해운대구, 대구의 수성구, 서울의 강남구 이런 것들이 아주 지금 대표적인 곳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보면 울산시와 앞으로 이제 더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울산광역시, 그 다음에 천안, 창원 이런 곳들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로 상승폭이 지금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해서 과열 우려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찍이 천안이나 창원이나 울산 쪽으로 투자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엑시트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염려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일단 묶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세금이 더 무거워진다는 거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금 사실 부동산의 투자는 세금과의 전쟁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모든 규제가 세금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집수가 아무리 많아도 결국 결론적으로 수익을 다 정리할 수 없다면 그거는 잘된 투자라고는 볼 수 없고요. 실거주를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가 추가가 됩니다. 이제 종부세가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무거워지기 때문에 해운대에도 지금 30억대에 육박하는 주택들이 있다 보니 그런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보유세를 계산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왜냐하면 연말만 되면 저희가 예측하건대 매년 연말만 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다들 이제 머리가 아플 지경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들을 검토를 꼭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 규제가 강화됩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네, 많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주택 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했을 경우에는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며칠 전에 신용대출도 줄인다고 했고 주담보대출도 굉장히 까다롭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약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의 그 광역시들도 9월 22일 이후에 분양 받으신 것들은 이제 등기 때까지 보유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분양권 거래가 이제 거의 이제 뭐 6개월 후에 전매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자체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그러면 내가 실거주 하실 분들만 이제 매수를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이제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의 주택가격 급등 지역 중심으로 모니터링하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하겠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전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투기 과열 지구에 대해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12월 달에 우선 급하게 아주 급하게 부산과 김포와 그리고 대구 수성구를 지정을 했지만 이제 더 추가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창원이라든가 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울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검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기 과열 지구가 이제 지정이 됐는데 어느 지역이 됐는지 이번에 이제 그 조정 대상 지역 전 지역까지 하면 이제 75개로 이제 확대가 돼서 이제 너무 많아졌죠. 이제 거의 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안에 들어갔다고 보고요. 경기권은 내용이 굉장히 많고 이번에 김포에서 빠진 지역들은 사실상 아파트가 많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집값 변동이 크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과천, 성남, 하남, 동탄, 투, 광명, 그리고 구리, 안양, 동안, 광교 이렇게 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계속 잡혔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추가로 경기권에서 지정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제를 좀 해줘라라고 지금 요구하는 곳들도 꽤 많은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왜냐하면 서울에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쉽게 갈 수 있는 지역이고 지금 전세난으로 해서 경기권 중에서도 인천으로도 지금 매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지난번에 되면서 좀 시장이 좀 가라앉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잡히면 그런 효과는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이렇게 잡혀 있어서 또 이 덕분에 계룡시가 또 이번에 이제 급등을 했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실거래가 이런 매물 상황을 좀 보면 계룡시가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리 짐작하고 계룡시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일 것을 생각해서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 수영, 동래, 남구, 연제구 이런 지역을 보면 강남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강남 4구, 서초, 강남, 송파, 뭐 강동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의 그런 지역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구의 대표적인 수성구 그리고 세종, 청주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청주도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금방 잡히면서 집값이 조금 조용해졌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신축 위주로는 지금 상당히 가격이 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 시장이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다거나 이러면 곧바로 청주도 가격이 급등할 소지가 분명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래는 제외된 지역들이 나오고 있고요.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면 지정이 되면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하기 위한 정량적 요건과 정성적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이번에 사실상 저희도 여러 가지로 이제 확인을 해 보는데 국토부 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빠르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이 된 걸 보면
우리가 이제 보통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어떤 이제 구역 같은 것이 지정될 때. 그런데 요 최근에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곧바로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들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정 효과가 굉장히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중요하겠죠. 내가 뭐 실투자를 하든 아니면 내가 이 지역에서 팔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인데요. 지금 LTV 9억 이하 금융 이게 대출 문제가 지금 상당히 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분양권도 중도금이 거의 다 대출이 진행이 되고 그러는데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이면 사실상 중도금 대출도 줄어들고 그리고 이제 잔금 대출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양권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이 강화되고요. 그 다음에 세대당 보증 건수를 한 건으로 제외합니다. 규제 지역으로 되면. 그리고 2주택 이상은 뭐 대출이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구입 시 무주택 세대가 구입 후 6개월 내에 전입,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내에 처분하고 지금 전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특공이 배제돼서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굉장히 비율이 커지는 건데요. 2주택자가 20% 그리고 3주택자가 30% 보통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일반 과세였기 때문에 약 30% 정도의 양도세를 냈는데 그거는 이제 양도 차익이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주택 수가 많으면 이렇게 이제 2주택, 3주택에 중과가 되기 때문에 한 세대당 우리 집에 요즘에는 뭐 집을 사는데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사는 경우도 있어가지고요. 이야기들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 주택이 있고 자녀분이 주택이 있을 경우에 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면 이렇게 해서 중과가 된다는 거, 양도세가. 그리고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이 이제 내년에는 더 올라가는데 지금 이제 50%고요. 그리고 2주택 보유자 종부세 추가. 이거는 이제 보통 수성구나 해운대구나 강남구나 이렇게 이제 주택 가격이 높은 지역에 계신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고요. 이게 굉장히 저희가 이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간에 대해서 이게 규제가 바뀌고 나서 굉장히 힘들었었던 부분 중인데요. 1년 이내 신축 주택을 전입해야 되고 1년 이내에 양도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 전입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대 2년으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주택을 단순히 사는 것이 아니라 매도 플랜도 같이 꼭 세워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세입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가 나오면 이런 이제 막 복잡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세입자가 있어서 내가 못 들어가는데 집을 팔고 입주를 전입을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좀 까다로우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이거는 꼭 따져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1주택자 이상자 그러니까 주택을 하나만 갖고 있어라 라는 이제 정부의 사인이죠. 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를 합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이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지금 대부분 분양권들이 이제는 이제 서울 수도권 전체는 거의 다 이제 등기 때까지 분양을 받으시면 가져가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에도 6개월 기간이 있었는데 6개월 이후에 전매를 할 수 있었는데 9월 22일 이후에 분양한 것들은 이제는 이제 등기 때까지 다 가져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시 혹은 사연 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 이렇게 해서 오피스텔까지도 지금 제한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청약 시장도 이제 복잡해졌어요. 예. 청약도 청약 가입 후 2년 경과 납입 횟수 24회. 그래서 1순위 자격 조건을 지금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울산 같은 경우에도 뭐 거주 기간을 더
그러니까 더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5년 내 당첨자가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일 것, 뭐 여러 가지 이런 청약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또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지금 까다로워서 집을 하나 사는데 우리가 거의 무슨 대입시 아니면 무슨 박사 논문 쓰듯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일단 묶이면 그 대출 부분, 그 다음에 세제가 강화된다. 양도세 강화돼, 양도세가 강화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일시적 2주택 구간에 인 경우에 이렇게 신규 주택 전입 조건이 까다로워진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이 굉장히 까다로워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지금 경기권과 부산 지역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김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결국에는 김포에서 월곶이나 하성이나 이제 통진읍이 제외가 됐는데요. 여기는 아파트가 없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고 지금 서울에서 근접한 김포 같은 경우에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과연 이제 여기를 규제 지역으로 잡으면 어디로 퍼질 거냐라고 물었을 때 가장 유력한 비규제 지역은 파주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파주는 계속 그 GTX 라인이나 이런 쪽으로서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최근의 움직임 중에서 김포가 집값이 올라가면서 이제 뭐 10억을 신고가를 갱신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럼 과연 10억이라는 자금을 주고 우리가 매수했을 때 김포가 좋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지역이 좋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이제 보통 고민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경기권에 지금 이제 김포가 처음에는 갭 투자나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이 좀 작았으나 지금은 가격이 벌어지면서 가격이 좀 낮으시고 그다음 비규제 지역을 찾는 분은 경기권에서 파주라든가 이런 지역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사실상 지금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지금 김포 지역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좀 움직일 거라고 보면 이제 인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투자자들이 똑같은 규제 지역이니까 그러면 내가 실생활을 할 수 있고 직장을 다닐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한번 보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 지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보는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아파트 실거래가나 또 매물이 감소되는 것을 이렇게 저희가 유추해 볼 때 지금 최근에 가장 매물이 감소한 지역이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성남시에는 이제 여기 재개발 지역이 상당히 많고 대표적인 곳은 이제 분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자금이 김포로 막 집중되던 자금들이 지금은 각 지역들 이렇게 이제 각 지역들로 또 경기 지역에서는 분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서 선호 지역, 항상 거기서 대장 아파트들이 있는데요. 그 아파트들 중에서도 미래 가치가 높은 곳들이 지금 이제 가격대가 더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투자로 김포를 보셨던 분들이 고향이라든가 파주라든가 이런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아래로 내려오면 부산 지역이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부산입니다. 우리나라가 뭐 큰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KTX나 뭐 KTX나 SRT를 타면 뭐 2시간 반 정도면 부산에 서울에서 도착을 하는데요. 말씀드린 해운대구가 있고 동래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구, 남구, 그리고 이번에 같이 규제 지역으로 묶인 연제구가 있어요. 이렇게 동남권에 지금 부산의 동남권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번에 묶이면서 최근에 이제 김해공항이 이것이 이제 김해공항에 대한 새 공항에 대한 플랜을 취소하면서 여기 아래 보시면 가덕도라고 하는 섬이 보이는데요. 지금 가덕 신공항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부산 지역에서
동남권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분명히 이 서부산으로 투자자들이 움직일 거라는 예측이 되고요. 최근에 지금 인기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가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그 집값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부산 중에서 집값이 움직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여기 이제 명지국제 신도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국제 신도시가 있고 여기가 가덕공항이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면 명지국제 신도시와 에코델타시티를 이제 분양하게 되는데요. 이쪽이 굉장히 주목할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부산역을 이렇게 중심으로 했을 때 이 동남권이 이제 뭐 부산의 해운대라고 보면, 부산의 강남이라고 보면 지금 투자자들로부터 조금은 또 외면받았던 지역이 이렇게 공항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금 가덕 신공항하고 위치상으로 좀 가까운 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제 만약에 투기나 뭐 투기 열기가 강해지면 여기를 추가로 묶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또 창원이 되겠죠. 지금 창원 지역이 쪽에 이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가덕 신공항이 만약에 뭐 어떤 이슈로 해서 이게 구체화가 논의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창원이나 그리고 또 여기 있는 명지국제신도시 이 부산의 강서 쪽이 부산 서구 쪽이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않을까.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여러 이제 오랫동안 보아왔던 사람들이 선호하던 지역에서 비선호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이 이제 가덕 신공항이 이제 개발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는 또 그런 리스크들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따라가신다거나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명지국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좀 인기가 많다가 또 가라앉았다가 최근에는 또 뭐 지금 물건이 없을 정도로 또 막 인기를 지금 많이 끌고 있어서 등락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고 입주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고 이제 실거주하기에 좋은 지역으로 이제 부산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심까지 넘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찬물 뜨거운 물 냉탕 온탕이 존재하는 곳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김포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으면서 파주나 일산이나 뭐 이런 지역들이 풍선 효과가 날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것이냐라는 것들을 한 번은 검토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김포가 오르면서 파주도 상당히 가격 상승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내가 실거주를 할 게 아니라 그냥 정말 단순 투자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실거주까지 할 것이냐. 최근에 지금 조정 대상 지역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거나 실거주를 위한 주택을 매입할 때는 보통 실거주에 대한 플랜을 계획을 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지금 매수를 했다가 1년 만에 매도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도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큰 돈을 들여서 부동산은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그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양도를 했을 때에 얼마 정도의 세금이 나올까 이런 부분도 꼭 예측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과 수도권만큼 뭐 부산이라든가 파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 수요가 더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지금 이 동남권은 굉장히 전통적으로 예전부터 부산에 계신 분들도 선호했고 부산 인근 분들도 선호했던 지역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오히려 단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면서 예전처럼 이렇게 막 급냉하는 그런 현상은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인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달아올랐다가 좀 진정이 된 효과는 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부동산 투자 혹은 집을 매수해서 내가 재테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리고 유동성 자금도 굉장히 풍부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됐다고 해서 급냉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부동산 투자 시장이 옛날에는 뭐 10년 텀으로 움직이고 어떤 규제책이 발표가 나면 시장이 급냉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으나, 어떻게 보면 이게 맷집이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 규제 지역으로 잡힐 거다. 김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미 매도를 하고 움직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김포나 부산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면서 그럼 과연 내가 어디를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그쪽이 지금 그렇게 이동하는 곳이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수요를 불려주는 곳인지, 그리고 확실한 개발 호재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반드시 하시고 결정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국이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이는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이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뭐라고 해야 돼, 풍선 효과가 어디로 튈지 저희들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서 이 전국에 지금 사실은 다 들끓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광주라든가, 그리고 계룡이라든가, 계룡시라든가, 그리고 천안이라든가 이런 곳들이 여전히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뭐라고 해야 돼, 매수하는 사람들의 발길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갑자기 발표난 조정대상 지역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가장 중요한 건 대출과 양도세 중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체크해야 될 사항들을 꼼꼼하게 다운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이춘남 밴드에도 이춘남 부동산 밴드에도 들어오시면 자료를 올려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을 받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현장을 다니시면서 현장 분위기도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팩트의 이춘남이었습니다.